그 글쓰기 능력을 아이의 탄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중학교, 고등학교에 또 잘 학습을 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도록. 자, 이제 4학년이네요. 저는 이제 내년에 겪을 일이라 4학년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4학년은 1학년 때 일기를 했고 2학년 때 생활문을 했고 3학년은 독서 감상문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4학년은 시쓰기입니다. 제가 사실 그 시를 아이가 쓴 거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시를 쓰면 아이가, 저는 약간 힐링이 된다고 해서 저도 그렇고 시는 길지 않고 내용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나태주 시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뭔가 좀 마음이 답답하고 글도 보기 싫고 그리고 뭐 글도 잘 안 써질 때 시를 보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정복하라고 했는데 시를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이제 시를 읽어보게 할 때 그 배경으로 그 말하자면 BG 음악 있죠. 백그라운드를 깔아주면서 녹음을 시켜보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면 아이가 이전에 낭독을 하면서 책을 읽거나 소리내서 읽던 아이도 사실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묵독하고 안 읽거든요. 엄마가 시켜도 잘 안 읽어요. 그럴 때 글의 내용에 이제 양도 부담이 없는 시를 읽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4학년 때는 시에 좀 글쓰기를 해보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때만 해도 이제 3학년보다 더 할 것도 많아지고 바빠지니까 글이 점점 무성의해지는 거예요. 아까 3학년은 조금 성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4학년부터는 글쓰기가 무성의해지고 책도 대충 봐요. 그래서 이거 대충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때는 학교에서도 조사 보고서 같은 거 있죠. 어디 다녀와서 기행문처럼 갔다 온 이야기를 적어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그리고 제안 글쓰기, 주장 글쓰기가 시작되는 때예요. 그러면서 4학년에 그러면 어떻게 글쓰기를 잡아줄까? 아이들이 이제 책에서 좀 멀어져 있거나 글쓰기를 좀 등한시하고 있다고 하면 아이가 일단 4학년에 그 국어사전 3학년부터 나오거든요. 4학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전의 가치를 알고 일단 적극 사용해 보라는 거. 그리고 독서 토론이 3학년부터 아이들 친구랑 하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독서 토론의 효과를 굉장히 보는 때, 그리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때가 바로 4학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아이 발달 과정이 어떠냐면 그 두정엽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논리적인 또 비판적인 사고력이 이제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아이들은 좀 살짝 반항할 수도 있고 조금 아이들이 엄마 그건 아니잖아 라는 거, 이제 5학년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 기간에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발달할 수 있어요. 근데 4학년에 사실은 저희가 어떤 주입식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당장 성과가 나오는 일에 집중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시간을 꼭 일정 부분 할애해서 아이들 책 읽기에 글쓰기에 집중하라는 거,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를 한번, 네, 요즘 같은 때 특히 엄마도 다른 글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시는 좀 짧고 그러니까 쓰기는 훨씬 어렵지만 아이랑 같이 시를 한 편씩 써보는 거. 저 반성문도 시로 쓰게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5학년은 아까 4학년에서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비판적 사고가 조금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5학년이 되면 이제 추론 능력, 추상적인 사고 능력까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비난과 비판의 차이도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잘못된 언행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막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 사춘기가 5학년이 되면 막 주변에서 엄마들이 야, 사춘기 왔어, 5학년인데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의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제 비판적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5학년 때 그 아이들이 참견을 좀 많이 한다고 해요. 저는 아직까지는 안 겪고 있는데 그 외모도 굉장히 많이 쓰고 치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주변이 다 보이는 거예요. 주변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생각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치장을 아이들이 많이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면서 아, 그런 시기구나, 두뇌 발달이 그런 때구나, 아이들의 정서적으로도 그렇구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쓰기에 있어서 설명문을 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토론에 대한 부분을 3학년 때 이제 약간 워밍업을 하면 4학년부터는 굉장히 발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5학년 되면 토론 기술을 이제 좀 정교화해주고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그 잘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왜 찬반 토론 많이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학급 토의 할 때. 그래서 뭐 이거는 자율학습 시간을 없애야 됩니다. 뭐 한쪽은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것들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주장이나 근거를 펼치게 하는데 그때 바탕이 되는 게 글쓰기잖아요. 그 토론 준비를 위한 글쓰기를 하게 하는 거. 그리고 제품 설명서, 뭐 사용 설명서, 지식 설명문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아이디어로 생각해 본 거는 그런 거예요. 뭐 라면 잘 끓이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써보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요리하는 순서를 써보는 거, 아니면 아이들이 이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 엄마가 모를 때 엄마 이 앱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러면서 그 설명서를 만드는 거. 최근에 체스를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체스는 안 둬봤거든요. 둘이 쌍둥이라 둘이 맨날 시켰는데 엄마랑 하고 싶다 그래서 또 엄마 방법 몰라 그러니까 체스 설명서를 써와봐 이렇게 했어요. 말로 들으니까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체스 설명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나름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 게임 설명서를 뒤에 한번 이렇게 그리더니 설명서로 킹은 뭐 어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설명문의 사실 기본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해서 흥미를 가지고 그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저는 글쓰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글쓰기가 책도 그렇지만 재밌어 즐거워 이렇게 해야 그 다음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5학년 때는 이런 설명문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써보게 하는 거, 지식 설명문 같은 거 좋고요. 글감 찾는 연습을 하는데 글감을 찾을 때 그냥 글감을 찾았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이컵에 대한 글감을 하나 찾았어요. 나 종이컵에 대해서 쓸 거야. 어떻게 쓰지? 종이컵을 예를 들어서 뭐 더 쓰자 아니면 쓰지 말자 이런 주장문을 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 자료를 모을 거예요. 글감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엄마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의 개요. 개요라고 하면 약간 얼기를 이렇게 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주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 책에 좀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제가 참고로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붙여드립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일단 5학년의 친구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사춘기 같은 느낌? 중2병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전초전으로 뭔가 아이가 좀 반항을 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비판적 사고력이 생겼구나. 우리 아이는 토론도 잘할 수 있구나. 그리고 엄마의 잘잘못도 잘 따질 수 있구나 하면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학년에 가서는 자 이제 초등학교의 마무리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대요. 왜? 이제 중학교에 가잖아요. 몸은 컸어요. 그래서 모든 주위 사람들이 너 중학생 돼? 당연히 이 얘기가 나오고 중학생이면 이런 거 힘들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몸은 컸는데 아직은 애기예요 사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이제 성장을 했고 근데 마음은 갈대 같은 게 6학년. 그래서 아이가 독립의지에 되게 불타요 이제. 근데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자기가 이제 장래 희망에 대해서 예전에는 되게 막연하게 1학년 때 태권도 선생님 될 거예요, 뭐 대통령 될 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니라 6학년은 드디어 아이가 진지하게 나는 이런 거 잘하잖아, 이런 거는 못하잖아, 이런 게 이제 가능한 시기고, 요때는 뭘 하면 좋으냐? 자기소개서. 아이가 이제 자기 정체성이 좀 생겼고 진로에 대한 관심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소개서에 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런 걸 쓰면 좋고, 자기소개서와 논설문을 써보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팁을 드리면 이제 그 어려운 말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그 사전을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사전에 좀 어려운 낱말 사전 같은 것들을 넣어서 만드는 거, 글 쓸 때 그런 연습을 하는 거, 그리고 아이에게 그 본인의 마음에 대한 거, 아까 자기소개서처럼 마음 일기를 이제 어릴 때처럼 쓰라 그러면 잘 안 써요. 그래서 그 일기를 쓸 때는 이제 마음 일기를 써보라는 거, 그리고 그 신문을 2학년 때부터 읽으면 좋다고 했는데 신문 읽기에 좀 주력하라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신문 같은 걸 읽으면 본인 주장이 생기잖아요. 이건 이런 거 같아 저런 거 같아 하니까 그걸 가지고 실제로 자기의 주장문, 논설문을 써보는 거. 그래서 6학년이 되면 사실 중학교를 준비한다고 엄마 마음도 바쁘고 아이도 바빠요. 근데 수행평가 했을 때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할 때도 선생님한테 뭔가 데이터를 낼 때도 전부 다 이제 글쓰기로 사실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6학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글쓰기가 좀 안 돼 있으면 이제 마음이 되게 조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정보를 잘
찾을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글을 잘 써서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 말하기 능력까지 가져가면 정말 좋겠지만 말하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연습이 돼요. 프레젠테이션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6학년까지는 글쓰기에 좀 더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학년별로 쭉 바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등 적기 글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그 시기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힘들지만 그 학년에 해야 될 거를 엄마가 좀 염두에 있고 아이가 이런 발달 과정을 거치니까 내가 4학년 때는 이렇구나. 그래서 아이한테 이렇게까지 내가 체근할 필요는 없구나. 아이를 앞서서 계속 하게 하면 아이가 힘들고 재미없기 때문에 금방 지쳐요. 글쓰기를 1학년 때는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막 3학년 걸 요구한다. 이렇게 되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년에 맞춰서 우리가 서서히 같이 저도 숙제 같은 일인데 해나가 보는 거, 그 글쓰기 능력을 아이의 탄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중학교, 고등학교에 또 잘 학습을 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도록 초등학교 저희 함께 신경을 써 보도록 합시다.